안녕하세요, 샵투예요.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.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젯밤에 제가 드렸던 내 안에 아이를 걷어차라. 여기서는 성인으로서 독립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예요. 이번 거는 아마 제목을 내 안에 부모님을 걷어차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은 이제 기러기 엄마들도 많아요. 다 이유가 이제 자식 교육 때문이라는 게 이유죠. 그래서 자식 교육 때문에 이제 남편도 희생이 되는 거고, 뭐 자기 자신도 희생이 되는 거고,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모성애를 강하게 강조를 하죠. 모성애를 강하게 강조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건강한 주체로서의 각각의 인생이 필요하다. 엄마는 엄마, 아빠는 아빠로서, 아이는 아이로서 하면은 어떤 분들은 히스테릭하게 분노에 가까운.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.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기러기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, 뭐 그게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납득이 안 되죠.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. 그 전편에 얘기했던 부모님한테 독립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그냥 투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분들은 효라는 가치관으로 또 얽매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뭐 아주 그냥 격렬하게 어떻게 그냥 두냐는 말이야, 뭐 이렇게.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서점가에서도 보면은 우리 어떤 엄친아 엄마의 얘기, 이렇게 자식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, 뭐 이런 거 보면 또 그건 막 따라 하려는 엄마들도 있고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 아이가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, 엄마가 그런 식으로 뭐 돼지 엄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교육 시켜가지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레슨을 예를 들게요. 바이올린 같은 경우, 바이올린 있잖아요. 부모가 시키려고 해가지고 되는 애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. 근데 반대로 부모는 너는 이거 음악은 취미로만 하고 막 이렇게 저지를 해도요, 지가 하려고 하는 애들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뭐 약속을 어떤 일을 다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래요. 뭐 저기 유명한 기타리스트 친구가 있는데, 그 사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기타리스트 못 되게 했어요. 여기서도 그런 부모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과 약속을 했어요. 만약에 너가 그 어떤 전문직, 그래가지고 그 부모는 뭐 변호사나 의사 같은 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변호사 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나왔어요. 지금 아주 잘 나가요, 기타리스트로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모가 어떤 자라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건 그 전편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그게 60, 70, 80 돼도요, 그거는 성인으로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.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세상의 모든 책임을 각자 자기 자신이 지는 게 이제 성숙한 인간이거든요. 삶은 맞부딪히는 거예요. 자기의 삶인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요, 뭐 대충 인격적 특징을 보면은 핑계를 잘 대죠. 너 때문이야, 누구 때문이야. 다 이제 그런 뭐 사회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독립되지 않은 미성숙된 상태로 나이는 많이 아무리 먹어도 미성숙된 상태로 남는 거죠.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모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자식을 키우면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지 돼요. 그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인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, 옛날에 그 희곡이 있어요. 그 희곡 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,
왕자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왕의 이야기가 있죠. 왕이 이제 그 왕이 그 왕자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저귀를 차게 하고 그리고 아기 때처럼 계속 둔다는 내용의 그 희곡이었죠. 그거예요. 여러분들은 그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자 스스로 못하는 어릴 때는 해야죠. 부부가 그때도 같이 해야지 돼요. 그것도 도와줘야지 돼요. 아주 어릴 때는 힘들거든요.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또 그 엄마한테 다 맡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.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끊어졌어요. 그 왕이 이제 왕자가 자라면서 점점 이제 성인이 돼가는데도 계속 기저귀를 차게 하죠. 그리고 기저귀를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때 모습을 계속 가지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. 그 연극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자식과의 거리를 두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죠. 스스로 성장을 하게 못하는 거죠. 스스로 자라는 거거든요. 아이는 스스로 자라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그 깊숙한 마음속에서는 바로 자기가 어른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른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. 그러나 그것 역시 건강한 정신은 아니거든요. 독립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지위나 학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차별화돼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.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극계에 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진짜 불쌍한 뭔가 출연의 기회라도 가지고 싶어 가지고 이랬던 여자 연극 배우들 데리고 밤마다 마사지 시키는 그런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. 지가 어린이라는 거죠. 근데 형태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아이를 성장하게 두고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는요, 그거는 부모로서 순수한 희생이 아니라 탐욕입니다. 탐욕이에요.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잘 살펴보세요.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맞닿아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벌어먹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자유로운 인간이고, 그리고 제가 이 걷기 명상을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성숙한 인간으로,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. 끝까지 남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세상에 맞닿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살려는 그런 인간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거든요.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서 부모 역시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그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비성숙된 모습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. 인정하기 싫겠지만 아이는 스스로 크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샵투였습니다.